선생님,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60세의 퇴직 교사 정모 씨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분명히 좋은 분위기였어요. 밥도 맛있게 먹었고, 대화도 잘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조심스럽게 안부 인사를 보냈습니다. 나흘째, 답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첫 데이트는 면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다음 기회를 영원히 앗아간다는 것.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중년의 첫 만남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치명적 실수를. 이것은 제가 지난 10년간 수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발견한 가장 아프고도 흔한 패턴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실수를 저지른 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충분히 잘했는데 왜? 라고 억울해하십니다. 그렇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다음 만남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각인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넥타이를 맬까 말까? 이 셔츠가 나은가? 저 셔츠가 나은가?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20대, 30대 때의 설렘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때는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60을 넘긴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마치 늦가을에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복권을 긁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 생각이 가슴 한편을 짓누릅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다 덮었다 반복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직 10분이나 남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립니다. 저 사람인가? 아니다. 저분인가? 아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어오릅니다. 이 긴장감, 이 두근거림, 분명 불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것,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간절합니다. 너무 오래 외로웠기에 이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걸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무리를 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상대방에게는 불편함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첫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레스토랑? 비싼 선물? 유머 감각? 아닙니다. 편안함입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 이 사람과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이 첫 만남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편안함을 깨뜨리는 실수를 가장 많이 저지릅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30년 전, 우리는 어떻게 인연을 맺었습니까? 선을 봤습니다. 소개팅을 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동창회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때의 만남에는 일종의 사회적 보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친구의 친구야.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사람이야.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는 검증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앱으로 만납니다. 온라인으로 만납니다.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프로필 사진 몇 장과 자기소개 몇 줄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만남의 무게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첫인상이 조금 어색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나아지겠지.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첫 만남이 곧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검증해줄 중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통하겠지. 통하지 않습니다.
30년 전의 연애 문법과 지금의 연애 문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는 남성이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따라와. 이런 말이 멋있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것은 무례함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인생 경험이 풍부한 중년 여성에게는요. 또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자녀분은 몇이나 되시고요? 전 남편분은 뭐 하시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첫 만남에서 이런 질문을 쏟아붓는 것은 취조입니다. 신원조회입니다. 상대방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편안하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 이것은 30년 전에도, 지금도, 3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방법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새로운 방법을 익히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중년들이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 실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늦가을 산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풍이 절정을 지나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는 절대로 한꺼번에 모든 잎을 떨구지 않습니다. 한 잎, 또 한 잎, 바람이 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천천히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꺼번에 다 떨어뜨리면 편할 텐데 왜 나무는 그토록 느리게, 그토록 조심스럽게 자신을 비워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을. 한꺼번에 모든 잎을 잃으면 나무는 충격을 받습니다. 수분 균형이 깨지고 영양순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무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적응해 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그것은 바로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혼한 지 5년 됐고요. 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자식들이 연락을 잘 안 해요. 며느리가 좀 그래요. 사실 저 당뇨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이 정도 있고 연금은 매달 얼마 나오고 1시간 만남에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왜 그러실까요?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숨기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함과 조급함은 다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왜 굽이굽이 돌아갑니까? 왜 산을 뚫고 직진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물은 압니다. 급하게 가면 둑이 무너진다는 것을. 천천히 흘러야 주변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첫 만남도 그렇습니다. 급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려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흐르십시오. 굽이굽이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상대방도 여러분 곁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전부 다 얘기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때 왜 말 안 했냐고 하면 어쩌려고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이 오기는 합니까?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면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솔직해질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가 첫눈에 모든 잎을 떨구지 않는 이유, 강물이 산을 피해 돌아가는 이유, 그것은 다음을 위해서입니다. 첫 만남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점에서 모든 것을 소진하면 남은 여정은 텅 비어버립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 그것은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심리적 그림자가 있습니다. 중년의 마음속에는 3개의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 시간이 없다는 조바심. 예순이 넘으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집니다.
20대에는 10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 후? 그건 아득한 미래지. 그러나 예순의 10년은 다릅니다. 이른입니다.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번에 안 되면 다음은 없어. 이 조바심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바심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해버립니다. 우리 빨리 결정합시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아니,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요? 자녀분들한테도 빨리 말씀하시는 게. 상대방은 숨이 막힙니다. 아직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벌써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조급함은 관심이 아닙니다. 조급함은 압박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 인정받고 싶다는 갈증. 오랜 시간 홀로 지내신 분들, 혹은 이전 관계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그분들 마음속에는 깊은 갈증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자신을 포장합니다. 저 사실 이 정도 재산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꽤 인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닙니다. 며느리가 의사고요. 혹은 반대로 저 같은 사람은 뭐, 이 나이에 뭘 바라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면서 동정을 구합니다.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해주길 기다립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인정받고 싶은 갈증. 그러나 여러분, 첫 만남의 상대방은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도 떨리고, 그분도 긴장하고, 그분도 외롭습니다. 서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그림자. 다시 상처받을까봐라는 두려움. 이 그림자가 가장 깊습니다. 이혼을 경험하셨거나, 사별을 경험하셨거나, 오랜 시간 거절당해 오셨거나, 그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방어벽을 세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건 절대 양보 못해요. 처음부터 말해두는 건데, 저는 이런 건 싫어합니다. 전에 만난 사람이 이래서 힘들었거든요. 혹시 당신도 그런 건 아니죠? 상대방을 알아가기도 전에 경계선을 긋습니다. 조건을 내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말해둬야 나중에 안 다쳐. 처음부터 확실히 해둬야 해.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 사람, 나를 의심하는구나. 뭔가 벽이 느껴진다. 편하게 대화할 수가 없네. 자기 보호가 지나치면 상대방을 밀어냅니다. 이 세 개의 그림자. 조바심, 갈증, 두려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림자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조급해지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무서워서 벽을 세우고 있구나. 인식하는 순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에게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년의 첫 만남에는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벽. 자녀의 시선. 아버지가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어머니,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직접 듣지 않더라도 그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 판단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 안 하세요? 사실 저는 괜찮은데 애들 때문에. 아직 상대방의 성격도 모르는데. 아직 두 번째 만남도 안 했는데. 벌써 자녀 문제를 꺼냅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첫 만남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 첫 만남은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가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가족회의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벽. 경제적 계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의 만남에서 경제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상황이 앞으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 만남에서 이것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집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자녀분들 결혼은 다 시키셨어요? 더 들어갈 돈은 없으시고요? 이런 질문을 받는 순간 상대방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 나를 보는 건가? 내 통장을 보는 건가? 설령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해도, 설령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물어본 것이라 해도, 첫 만남에서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벽, 건강에 대한 불안.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제가 관절이 안 좋아서요. 저 고혈압 약 먹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건강. 중년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첫 만남에서 건강 문제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상대방은 무엇을 느낄까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병원 다니는 게 일이겠구나. 간병인을 구하는 건가? 너무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첫 만남의 상대방은 아직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생긴 후에야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벽, 자녀, 경제, 건강.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두 언젠가는 나눠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첫 만남이 아닙니다. 첫 만남은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짐을 쏟아놓으면 상대방은 그 짐에 깔려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마음속의 그림자와 현실의 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다음 막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분이 어떻게 실수했고 무엇을 잃었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세부 사항은 변경하였으나 그 안에 담긴 실수와 아픔은 진짜입니다. 김종호 씨, 64살, 35년 다니던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아내와는 7년 전 이혼했습니다.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오랜 무관심과 냉랭함의 결과였습니다. 이혼 후 줄곧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켭니다. 뉴스를 보다가 끕니다. 점심은 집 앞 김밥집에서 해결합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저녁은 혼자 술 한잔, 그리고 잠. 매일이 같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냉장고가 가끔 우문거리는 것 외에는 이 집에 생명체가 산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종호야, 너 아직 혼자지?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안 그런 척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상대는 윤정순 씨, 61살,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조용하고 품위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정순 씨는 사진보다 더 단아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재킷에 진주 귀걸이,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종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분이시네. 이번엔 잘해보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커피가 나오자마자 종호 씨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7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정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전 아내가 저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35년을 바쳤는데 집에 오면 맨날 잔소리만. 정순 씨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그러나 종호 씨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식들도 그래요. 딸이 둘인데 이혼하고 나니까 전부 엄마 편이에요. 아버지한테는 연락도 잘 안 해요. 명절 때나 얼굴 보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전 아내 이야기. 자녀들의 무관심. 회사에서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퇴직 후의 허무함. 건강 문제. 외로움. 여기서 잠시 종호 씨의 속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좋은 분 같아. 진심으로 대해야 해. 그래, 솔직하게 말하자. 숨기면 나중에 문제되잖아. 처음부터 다 오픈하는 게 맞아.
전 아내 이야기? 당연히 해야지. 왜 이혼했는지 알아야 이분도 안심할 거 아냐?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려줘야 해. 아이들 이야기도 해야겠다. 나중에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하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야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그래야 신뢰가 생기지 않겠어? 이분 표정이 좀 굳은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진지하게 듣고 계신 거겠지. 내 이야기가 무거우니까 그럴 수 있어. 더 열심히 설명해야겠다. 오해 없게. 그래, 건강 이야기도 해야지. 나 당뇨 있는 거, 혈압 높은 거. 숨기면 나쁜 사람 되잖아. 첫 만남부터 솔직해야 해. 그런데 왜 이분은 말이 없지? 듣기만 하시네. 혹시 내 이야기가 재미없나?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건 재미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지. 중요한 정보잖아. 알아야 할 것들이잖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겠다. 그래야 이분이 나를 정확히 아시지. 종호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방은 당신의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을 원하는 것입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가 조용히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 슬슬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종호 씨는 아쉬웠습니다. 벌써요? 저녁 같이 하시죠. 오늘은 좀 다음에 기회 되면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제가 아는 맛집이 있는데. 정순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종호 씨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순 씨, 그날 즐거웠습니다.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연락주세요. 답이 없었습니다. 닷새 후,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바쁘신가요? 저는 언제든 괜찮습니다. 다음날 저녁,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종호 씨,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저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종호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솔직하게 말했는데. 숨긴 것 없이 다 오픈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는 중간에서 소개해준 동창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그분이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대? 동창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종호야, 정순 씨가 그러시더라. 만나는 내내 내 이야기만 하시더래.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나를 알려줘야지. 그리고 전 부인 욕을 너무 많이 하셨대. 욕 안 했어. 사실대로 말했지. 종호야, 그게 그분한테는 욕으로 들린 거야. 그리고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못 하셨대. 한마디 하려고 하면 네가 다시 내 얘기를 시작해서. 종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하려고. 알아? 근데 종호야, 첫 만남에서 그건 좀 많았어. 그날 밤, 종호 씨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만남에서 3가지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첫째, 너무 많이 쏟아냅니다. 나를 알려야 한다는 강박. 솔직해야 한다는 믿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조급함. 이것들이 합쳐져서 상대방이 소화할 수 없는 양의 정보를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첫 만남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나무가 한꺼번에 모든 잎을 떨구지 않듯이 천천히 조금씩 자신을 열어가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상대방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청은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언제 내가 말할 수 있을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상대방은 지칩니다. 이 사람은 내게 관심이 없구나. 나는 그냥 청중이구나.
좋은 대화는 캐치볼과 같습니다. 내가 던지고 상대가 받고, 상대가 던지고 내가 받고, 혼자서 벽에 공을 던지며 연습하는 것.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셋째, 과거와 문제를 먼저 꺼냅니다. 전 배우자 이야기, 자녀와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 상황,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 언젠가는 나눠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첫 만남에서는 아닙니다. 첫 만남은 가능성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이 사람과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 만남에서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문제를 쏟아놓으면 상대방은 미래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짐을 먼저 보여주면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첫 만남에서 얼마나 말하는가?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얼마나 듣는가? 나는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혹시 종호 씨의 모습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보이지는 않으셨습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실수를 했거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박성준 씨. 67살.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후 3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혼자 앉을 때, 저녁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올 때, 명절에 자녀들이 다녀가고 난 후 다시 조용해진 집에서 그 공허함은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첫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상대는 이명애 씨, 63, 이혼 후 10년째 혼자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성준 씨는 약속 시간 2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하자. 이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야. 명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편안한 회색 가디건에 은은한 미소.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좀 일찍 와서 메뉴를 봤습니다. 여기 유자차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걸로 드릴까요? 유자차 좋아요. 첫 마디부터 달랐습니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성준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명희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르신들 말벗해드려요. 혼자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 같이 산책도 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좀 그랬어요. 힘든 이야기 많이 들으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서. 성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명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80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요. 아들이 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매주 와주니까 일주일이 기다려진다고. 그 말 듣고 울었어요. 집에 와서 성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성준 씨는 40분 동안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명희 씨도 물었습니다. 성준 씨는 퇴직하시고 뭐 하세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산책 많이 하고요. 요즘 수채화 배우고 있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이에요. 어머, 그림 그리세요? 잘 못 그려요. 근데 재미있어요. 물감이 번지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명희 씨는 시간 날 때 뭐 하세요? 취미 같은 거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짧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깊게. 성준 씨는 자신의 과거를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황도 건강 문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숨긴 것이 아닙니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명혜 씨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빠르죠? 저도 놀랐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성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명희 씨 이야기 듣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뵐 수 있을까요? 물론 명희 씨 편하실 때요. 부담 없이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명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3일 후, 성준 씨의 전화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성준 씨, 그날 정말 즐거웠어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시면 뵐까요? 성준 씨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첫 만남 전날 밤, 많이 긴장됐어. 5년 만이야?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는 거. 뭔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경제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 전처럼 아내한테 잘했다는 거. 근데 문득 생각이 났어. 내가 상대방 입장이면 어떨까?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 이야기만 1시간 동안 하면? 전 배우자 욕을 하면? 건강 문제, 돈 문제 다 꺼내면? 듣기 힘들겠지. 부담스럽겠지.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아마 안 들 거야. 그래서 정했어. 오늘은 듣자. 오늘은 이분에 대해 알아가자. 내 이야기는 천천히 하면 돼. 2번째, 3번째 만남에서 하면 돼. 그게 안 되면 뭐 인연이 아닌 거지. 그런데 신기하더라.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로 궁금해지더라. 이분은 왜 봉사를 시작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매주 복지관에 가시는 걸까?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어. 억지로 화제를 찾을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그분도 편해 보이셨어. 눈빛이 점점 밝아지시더라. 자기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니까 좋으셨던 것 같아. 만남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 오늘 잘한 것 같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후회는 없을 것 같았어. 그런데 연락이 왔어. 그것도 먼저. 솔직히 조금 울컥했어.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성준 씨와 종호 씨.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이? 외모? 경제력? 아닙니다. 태도였습니다. 한 분은 나를 알리려 했고, 한 분은 상대를 알아가려 했습니다. 한 분은 솔직함을 증명하려 했고, 한 분은 편안함을 선물하려 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앞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빛나는 중년이 되기 위한 12가지 태도. 하나하나 새겨 들으십시오. 첫 번째, 거울 앞에 서기 전에 마음부터 정돈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첫 만남 전에 외모를 가꿉니다. 머리를 다듬고, 옷을 고르고, 구두를 닦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 만남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오늘 당장 결정 짓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 조급함을 알아차리십시오. 결과가 어떻든 이분과 좋은 시간을 보내자. 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십시오. 두 번째, 옷은 나답게 그러나 정성스럽게 입으십시오. 첫 만남이라고 해서 평소 입지 않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어색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평상복 그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준은 이것입니다. 조금 더 신경 쓴 나. 평소 입던 스타일이 돼. 더 깔끔하게, 더 단정하게, 구김 없이, 얼룩 없이. 신발은 특히 신경 쓰십시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발을 봅니다. 다른 구두, 지저분한 운동화는 피하십시오. 향수는 은은하게,
강한 향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세 번째, 약속 시간 15분 전에 도착하십시오. 늦는 것은 실례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일찍 도착하는 것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헐레벌떡 도착하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땀이 납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 한 잔 마시면서 호흡을 고르십시오.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래야 상대방이 왔을 때 여유 있는 미소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첫인사는 따뜻하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상대방이 도착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눈을 마주치십시오. 미소 지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찾아오시느라 힘드셨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악수를 청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색해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십시오. 포옹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첫 만남에서 신체 접촉은 부담을 줍니다. 다섯 번째, 메뉴는 함께 고르십시오. 제가 알아서 시킬게요. 여기 이게 맛있어요. 이걸로 하죠. 이런 말은 피하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메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세요. 저는 뭐든 괜찮아요. 혹은 저는 이게 끌리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아니면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열린 질문으로 하십시오. 닫힌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습니다. 닫힌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 끝납니다. 등산 좋아하세요? 네. 영화 자주 보세요? 아니요. 대화가 끊깁니다. 열린 질문은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시간 나실 때 주로 뭐 하세요? 요즘 재미있게 보신 영화나 드라마 있으세요? 여행 가시면 어떤 곳을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좋은 대화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들을 때는 온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렇군요. 아, 그러셨어요? 라는 추임새를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저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가로채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완전히 끝난 후 잠시 여백을 두고 그 다음에 반응하십시오. 그 여백이 상대방에게는 존중으로 느껴집니다. 여덟 번째, 자기 이야기는 질문받았을 때 하십시오. 상대방이 묻지 않았는데 먼저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지 마십시오. 물론 대화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짧게 끝내십시오. 저는 퇴직 후에 그림 배우고 있어요. 여기서 멈추십시오. 어떤 그림이요? 라고 상대방이 물으면 그때 더 이야기하십시오. 안 물으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관심이 없거나 다른 화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호기심을 이끌어내십시오. 억지로 주입하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과거의 상처는 첫 만남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전 배우자 이야기, 이혼 사유, 자녀와의 갈등, 배신당한 경험,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십시오. 충분히 신뢰가 쌓인 후에 하십시오. 첫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은 무겁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아직 과거에 갇혀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 원망을 놓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과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싶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열 번째,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는 미루십시오. 연금 얼마 받으세요? 집은 작아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요? 첫 만남에서 이런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자기 것도 늘어놓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만남의 성격이 바뀝니다. 설렘에서 심사로,
인연에서 계약으로. 물론 나중에는 알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교제하게 되면 반드시 나눠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첫 만남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 11번째. 칭찬은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예쁘시네요. 젊어 보이세요. 이런 칭찬은 공허합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 들으니까 따뜻한 분이시라는 게 느껴져요. 웃으실 때 눈이 반짝이시네요. 그 옷 색깔이 잘 어울리세요.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칭찬.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습니다. 12번째. 헤어질 때는 미련 없이, 그러나 따뜻하게. 만남이 끝나갈 때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언제 또 만날까요?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제가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싶어지겠지만 참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편하게 생각해 보시고 마음 내키시면 연락 주세요. 공을 상대방에게 넘기십시오. 그것이 여유입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강요하지 않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첫 만남이 잘 끝났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첫 만남의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 그것이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대화의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그때 그 이야기 기억하기. 두 번째 만남에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복지관 할머니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 후로 그분 어떠세요? 상대방은 놀랄 것입니다. 이 사람, 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구나. 기억한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메모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오늘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것을 적어두십시오. 다음 만남에서 꺼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기술. 감정에 먼저 반응하기.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내용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하십시오. 예를 들어, 저번에 아들이 전화도 없이 그냥 집에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때 아드님이 왔구나 라고 반응하면 그냥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어머, 놀라셨겠다. 그래도 반가우셨겠네요. 감정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공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술. 나도보다 그래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저도요. 라고 끼어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그래서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상대방은 더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일수록 상대방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다고 느낍니다. 좋은 청자가 좋은 파트너입니다. 네 번째 기술.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화 중에 침묵이 찾아오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뭔가 말해야 하나?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급하게 말을 꺼냅니다. 아무 말이나? 그러나 침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사이일수록 침묵이 자연스럽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은 사이. 그것이 진짜 편한 관계입니다. 침묵이 찾아오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어 보십시오. 커피를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그 여유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다섯 번째 기술. 조언보다 동의를.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었겠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조언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을 때 해도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6번째 기술. 지혜로운 거리두기. 관계가 깊어지면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가까워지면 그만큼 빠르게 질립니다. 중년의 관계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만나지 않는 날에는 각자의 삶을 사십시오. 각자의 취미를 즐기십시오. 각자의 친구를 만나십시오. 그래야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야 만남이 특별해집니다. 함께 있을 때의 기쁨은 떨어져 있을 때의 그리움이 만듭니다. 7번째 기술. 우리라는 말을 천천히 사용하십시오. 관계가 조금 진전되면 우리라는 말을 쓰고 싶어집니다. 우리 다음엔 여기 가볼까요? 우리 이번 주말에 뭐 할까요? 따뜻한 말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우리라는 말을 쓸 때까지 기다려도 좋습니다.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한쪽이 앞서가면 다른 한쪽은 끌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속도를 맞추십시오. 함께 걸으십시오. 여기까지 첫 만남의 기술, 대화의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 분명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연이 와도 좋고, 오지 않아도 괜찮은 삶, 그것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배워왔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맺은 분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왔을 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면 좋고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이 여유가 오히려 상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관계를 맺은 분들, 혹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계속 실패한 분들, 그분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상대방이 채워주길 바랐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그러나 그것은 환상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공허함을 대신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 대신 행복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기 전에 먼저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과거의 상처, 후회, 원망,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처를 안고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면 그 상처가 관계를 망칩니다. 예전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새로운 인연에게 투사합니다. 당신도 결국 날 떠날 거야. 당신도 결국 나를 실망시킬 거야. 이 두려움이 관계를 질식시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마신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몸이 움직인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사십시오.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십시오. 그림, 악기, 글쓰기, 등산,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실한 삶, 혼자 있어도 빛나는 삶, 그것을 먼저 만드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빛나기 시작하면 그 빛에 이끌려 사람이 옵니다. 억지로 찾아 나서지 않아도, 애써 매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연이 찾아옵니다. 빛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지 빛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이제 늦었어.
나는 이미 지나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늦가을의 들국화를 좋아합니다. 서리가 내릴 때쯤 모든 꽃이 지고 난 후 홀로 피어나는 그 작은 꽃. 그 꽃은 묻지 않습니다. 내가 피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다른 꽃들은 이미 다 졌는데 나만 피어도 될까? 그냥 핍니다. 자신의 시간이 왔으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살아있는 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두려움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다음을 위한 연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가신 것입니다. 변하고 싶다는 마음,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익어가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익어감을 함께 나눌 인연,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